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의원 선거부터 바로 여쭤볼 텐데 어제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얘기가 계속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개헌선까지는 가지 못했다. 몇 표 한 6석 정도 모자라나요? 하여튼 몇 석 모자라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야당에 러브콜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이번에? 네, 역시 핵심은 그거죠. 정치인 아베 사상 최장 총리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이제 결국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정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느냐, 3분의 2죠. 예. 한번 결과 보시죠. 지금 NHK하고 우리 국내 언론하고 약간 이렇게 한 석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위에 거는 NHK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다 개표 완료되고 나서 지금 이 금회라고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면은 예. 결국 자민당하고 공명당 현재 여당이 71석, 야당 쪽에서 53석. 이번에 이제 절반만 하니까 예. 3년마다 한 절반만. 그래서 토탈 여당 141석인데 여기가 재밌습니다. 여당 플러스 개헌 찬성 세력. 예? 개헌 찬성 세력은 지금 자민공명 여기는 연립여당이고 예. 일본 유신회라는 정당 여기는 계속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쪽인가 봐요. 자, 무소속 가운데에도 한 3명 정도는 예.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의 분석은 토탈 3분의 2가 되려면 164석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결과는 160석이다 이 말이고, 일본 언론에 따르면 4석이 부족하고 우리 국내 언론에 따르면은 163석, 161석.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이거겠네요. 지금 일본에 당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아베 총리 그리고 자민당이 정치에 묻기 편하죠. 양당제가 아니네요. 양당제가 아니고 야당이 지리별로 왜 이렇게 많으냐? 유신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당도 일본 유신당 무슨 오사카 유신당 예. 비슷하게 하다가 공천 잘 안 주고 이렇게 당직 갖고 띠격띠격 하다 보면 또 이제 분가하고 저기가 우리보다 정치가 더 어지럽던데요. 더 어지러운 예.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한석이네 이번에 처음으로 한석 얻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예. NHK가 욕을 먹나 봐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진짜 다당제 가는 겁니다. 이 공영방송의 어떤 언론 태도가 아니면 그거 하다 싶으면 KBS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아니면은 조중동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막 나오면은 집권당만 유리하겠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한 3명의 의원만 회유하면은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도 어떻게 하려면 하지 않겠느냐 하고 벌써 추파를 던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건 아베의 수건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일본 국민 전부가 이렇게 바란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예를 들어서 참의원은 조금 모자라는 거 이렇게 어떻게 회유해서 정계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해서 한다 치고 중의원은 이미 3분의 1을 돼 있고 예.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한다 한들 국민 투표에서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이 모두가 그러면 그래 우리도 전쟁하는 나라로 가자라고 하려는지요. 이거는 좀 오래된 2015년 기사긴 합니다만 예. 계속해서 이런 식의 반발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는 결국 11월 달에 가서 중의원 해산하고 또 한 번 더 하려는지 그런 정도가 됩니다. 예.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야 되겠죠? 개헌 저지선이 됐으니까. 그나마 절반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다들 평가하는 이유가 예. 여기서 확실하게 그것까지 했더라면은 복잡해지죠. 그랬더라면 좀 이제 힘이 더 실리면서 예. 아베의 독주가 어디까지 갔을까 좀 우려되는 면도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확정이 되고요. WTO 지금 우리 또 갔어요. 미국 네. 쪽으로 가서 네. 지금 입장 표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강대강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연일 지금 SNS 통해서 항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기 굉장히 어려웠던 장면들, 그리고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하게 나가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네, 양국 정부가 이걸 갖다가 수습하겠다 내지는 예. 갈등하다가 완화하겠다,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나 그 어떤 조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뉴스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느낄 수가 있고요. 예.
여기 대놓고 이제 그런데 자 우선 외신만 하더라도 좀 전에 이제 CNBC 같은 경우도 대문 기사 이게 올라왔어요. 일본과 한국 간의 이 갈등, 컨플릭트죠. 이 갈등은 이 다음번 당신의 그 스마트폰을 살 때 그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제목이에요. 스마트폰 부품값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 내용이 보니까 이러네요. 위에 제일 첫 문구는 그겁니다. 결국 3대 주요 소재를 갖다가 그거 했다. 수출을 갖다가 제한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도쿄의 글로벌 도미넌스, 즉 일본이 예. 전 세계 이제 점유율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서울에서는 결국 이 대체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이거는 결국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명시하죠. 이런 쪽으로 하여금 프로덕션 데드라인, 생산 납기를 갖다가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결국 소비자들한테는 배드 뉴스, 나쁜 뉴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입니다. 뭐 대단한 얘기가 있나 싶어 들어가 봤더니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지금 SNS 상으로도 다양한 그리고 극과 극으로 갈리는 영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에 대한 뭐 나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이미 서로를 갖다가 설득할 수 있거나 예. 토론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겨버리는 겁니다. 그냥 진영 논리로 예.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제 의견을 더 보탤 건 없고요. 예. 얘기해봐야 그냥 듣는 사람은 듣는 거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아예 듣지 않는 얘기니까 그게 고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돼버렸고요. 과거 역사책에 보던 뭐 신탁 반탁하고 하던 광복 직후에 우리 혼란상이 어느 정도였을까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갖고 난리는 치는데 장이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일본 니케이 한번 보시죠. 예. 일본 니케이 보시면은 자 여기서 피부나치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작년 10월 3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우리 중립금리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우리 그거보다 더 높이 갈 수도 있어요라고 해서 시장 부르뜨리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때 이 12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금리 인상 한 번 더 했다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빠졌던 이 장. 예. 그러고 나서 니케이는 지금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즉 작년 4분기 하락폭의 61.8%에서 돌았어요. 그런 상황이고 저 요 끝부분 보시자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막 티격태격하기 시작한 예. 한일 간의 갈등이 시작된 이 구간인데 이제 어쨌거나 참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어쨌거나 지금 이틀 연속 오르는 중이죠. 니케이가 가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고점 22,355라운드 이쪽 열어버리면 가는 장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인정해야 되겠고 같은 시기에 우리 코스피 조금 그림이 다르죠. 똑같이 일목균형표를 가져왔습니다만 얘들이만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지금 현 위치가 조금 더 일본보다는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슷하게 가네요, 근데 좀. 비슷하게 예. 가죠. 느낌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요. 비슷하게는 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제일 큰 저항선은 이겁니다. 제일 큰 저항선은 이 지난 작년 9월 말 우리는 9월 말에 먼저 돌기 시작했는데 작년 9월 말해서 이번에 이 4월 달에 채웠던 이 갭 그러고 이제 5월 달 여기서부터 툭 벌어졌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무역 협상 파토났다는 그 트위트 이유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뭐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간인 일목균형표상의 이 기준선 까만색 선 2100. 자 2100은 올랐었습니다. 간신히. 예. 그렇다면 이제 2135가 보이는 거예요. 이 구름대 상단입니다. 예. 2135를 갖다가 FOMC 이전까지 열 수 있을라는지 그 다음에 이걸 열게 된다면 그 다음 저항 구간은 여기가 되는 뭐 그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예. 그런 정도의 흐름이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잘 안 빠지고 있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뭐 아직은 중간 유통상의 뭐 농간이라는 표현이 맞죠. 이럴 때는 용산 쪽에서요. 뭐 용산 쪽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어쨌거나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재고가 이러다 보면은 급격히 소진된다면은 D램 쪽에 뭐 어떤 가격 부담을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CNBC가 걱정했듯이 소비자들이 앞으로 스마트폰을 바꾸든 뭘 바꾸든 간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뭐 소비자 몫이고 예. 기업들 그러면 뭐 이익 좋아지나 뭐 그런 논리 그것도 다 갖다 붙인 거고
제가 봐서는 지금 22하고 FOMC전까지는 무조건 뭐 팔 이유가 뭐 있느냐. 드라기가 그걸 마이크를 잡든 파월이 마이크를 잡든 예. 지금은 그 중앙은행들이 뭘 잡았다 하면은 마이크를 잡았다 하면 이거는 장은 오를 텐데 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당일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 열리기 전까지는 먼저 터는 놈이 바보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네, 현재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저 스마트폰이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이 안 사면 또 내릴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 더 보시죠. 예, 예.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 흐름입니다. 예.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 흐름인데 우리가 여기서 왜 자꾸 막히느냐? 이것도 지금 개별 종목에도 피보나치가 통하네요. 삼성전자는 통하네요. 삼성전자는 통하네요.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이 낙폭에 대해서 자꾸 61.8%니까 막히고 있죠. 지금 예. 이제 오늘 계속 이걸 한번 넘어보겠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뭐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애국주의 대표. 애국주의 대표죠. 애국주의 대표인데 지금 뭐 4,900원 어라운드에서 지금 이걸 갖다 들어갔던 분들이라면은 이거 4,000원 깨지면은 심플하게 4분의 1 이상이 이제 손실이 나는데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쪽 관련한 그건 늘 말씀드렸죠. 저기는 그들의 영역이다. 예. 동호회가 야구 동호회 하는데 예. 국가대표 박찬호가 와가지고 뭐 같이 동호회 합시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박찬호급이 노는 데가 따로 있고 그냥 일하다 집안일 하다 뭐 도서관에 있다가 그렇죠. 그렇게 또 동호회로 하는 모임이 있는 거죠. 조기 축구회 하던 분들이 이제 국가대표 가면 쥐나요 다리에. 못 쥐나죠. 뜁니다. 예.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가면 코너킥 줘도 못 골대까지 차요. 못 차요. 골대까지 못 차요. 문제는 공을 그리고 던지라고 해도 스트라이크 존에 그냥 서 있겠다 그래도 던지질 못해요 거기까지 공을. 안 친다 해도. 예, 안 친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던져봤는데 어깨 아프더라고요. 일본 그리고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여원 선거용이다. 한국에 대한 규제는 네. 뭐 그랬는데 선거 끝나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달라진 게 게 없죠. 이게 네. 뭐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턴 보좌관만 믿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느냐라는 얘기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 국내 언론이 애초에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걸 발표했을 때 예. 그게 하필이면 이제 참의원 선거일을 공표하던 날 같이 이렇게 그쵸.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예. 오해 소지도 있었고 또 우리 국내 이제 뭐 주류 라디오나 뭐 이런 언론에서 그런 식의 어떤 논지들이 많이 펼쳐졌죠. 선거용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 너무 편협한 시각이고요. 네. 모든 세상 일을 갖다 그런 식으로밖에 풀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식이고 너무 그걸 갖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고요. 이걸로 소설을 쓰자면은 대하 드라마를 쓰자면은 말이죠. 이걸 통해서 중국을 잡아뜨릴 작정도 한다. 뭐 한국을 갖다 이번 기회에 아예 뭐 인대를 딴다. 별소리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과연 이제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이 그거죠. 이거는 분명 혼자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순간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은 본인에도 아픈데 뭐. 본인도 아프고 예. 이게 그러면 뭐 우리 한국만의 문제고 일본만의 문제겠느냐. 이 전체적으로 펴지는 나가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경제 제재까지 왔는데 예. 이걸 풀려면은 정치 외교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한국과 일본 보니까 지금 주고받는 말을 봐서는 우리가 기대할 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볼턴이 온다고 해가지고 다짜고짜 그러면 중재하러 왔나?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보다 위에요. 그렇죠. 양국 정상이 원하면은 중재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아베 쪽에서 원치 않아요. 그런 말은 외교적인 수사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별로 아직까지는 중재할 마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런 걸 중재하려면 왜 볼턴이 옵니까? 차라리 뭐 문우신이 오든지 아니면 뭐 윌브로스가 오든 윌브로스도 곧 집에 갈 모양이던데 분위기가요. 아니면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즈가 오든지 결국 들리는 얘기는 호르무즈에 좀 참전해라. 좀 그거 해줄래? 네, 파병해라. 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얘기 나와서 바로 여쭤보면은 이게
참 애매한 게 어떤 기사 보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거기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기사를 봤어요. 참 어색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기 우르무즈해협에 같이 파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괜히 그러다 오발타이라도 한번 나오면. 그럼 괜히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근데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로 뭐 인해서 그런 식으로 또 같이 파병하고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남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게 또 긍정적으로 풀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가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는? 별로 않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 막 심심합니다. 예. 이거 보시죠. 예. 몇 시간 전에 CNBC 기사입니다. 이 미국이 원유를 갖다가 지배하는 이 뉴월드 새로운 세상에서 예. 중동의 긴장이라는 것은 중동 지역의 긴장인 것은 그렇게 임팩트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가격에. 예. 지금 이게 이번에 뭡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인가 이 친구들이 스테나 임페로라는 거 하는 이 영국 유조선 예. 납포한 그림이잖아요. 사진이잖아요. 그쵸. 영국에서 먼저 건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6월 25일, 26일 무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는 뭐 이란, 미국 공격할 때 압도적인 힘을 가질 것이다. 입으로는 강경한데 예. 이란과 관련해서는 뭐 별로 심지어 어제 올라온 그겁니다. 이란에서 뭐라 그랬나 하면은 이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CIA 간첩 역할을 하던 사람 한 14명 체포해갖고 뭐 일부는 처형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완전히 토탈리 포스, 완전 거짓이다. 제로 트루스. 진실하고 하나도 없다. 예. 뭐 이런이고 이거는 거짓말이고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작 하는 게 그들의 경제는 죽었고 이란은 그리고 점점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이란은 토탈 메스,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이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매 잡는 꿩이 있어요. 꿩 잡는 매가 아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매라면은 이 꿩이 매를 잡아요.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이란 혁명수비대 삼성 장군 거셈 솔레이마니 그때 왕자의 게임 패러디 해갖고 생션스가 커밍 이랬더니만 예. 이란에 대해서 제재한다 이랬더니만 같은 날 바로 올렸잖아요. I will stand against you. 내가 갈봐주마. 이 정도까지 도발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도발을 심하게 하던데. 그때 이런저런 말 가운데 우리 대통령은 당신하고 겹이 안 맞아서 내하고 놀자. 삼성 장군이. 내가 상대해주게 실세예요. 예. 이란 내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굉장히 당신 가까이에 가 있다. 섬찟섬찟하죠. 아, 무섭죠. 네, 이런 얘기.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예. 야, 한석규 씨 참 젊을 때입니다. 2008년 차성원 씨도 그렇고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있다 그러고 무슬림들이 이슬람 경전에도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그간 상계보복법 내지는 어쨌거나 그거는 원래 취지는 사람 다치게 하는 정도 병신 만들었는데 복수한다고 뭐 사람 죽이고 하는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는 차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중동 지역에 특히 무슬림 지역에 이런 쪽에서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뭐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유가가 보니까 아까 그 말이 맞아요. 셰일이 저렇게 펑펑 쏟아지고 예. 미국이 지금 1등이 최대 산유국과 원유 수출국이 된 상황에서 중동? 그러니까 자꾸 중동에서 군대 뺄라는 거 아니에요. 대신 일본하고 한국 너가 좀 갈래 이러기도 하고 가격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니까 뭐 중동발 이거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가십 정도로 당분간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22부터 해갖고 정기 씨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25일 열리는데 네. 그 전까지 그래도 좀 괜찮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아까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이제 어쨌거나 분위기는 그거죠. 네. 이번에 당장 내릴까 22도 내린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예측은 금리 마이너스 0.4를 마이너스 0.5나 0.6으로 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 제로인데. 예. 그리고 양적 완화 언제 정도 한다고 얘기할까? 뭐 이런 거고 아니면 이번에는 금리를 손은 안 대더라도 우리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로 다음 회의 때 9월 가서는 양적 완화도 할게요. 심지어 이제 국채 회사채가 아니고 주식도 사라 일본도. 예. 22도 일본처럼 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옵니다. 네.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했던 옛날에 잘하면 배추도 사줄 거예요. 22가. 그런 세상이 한번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즉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아닌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아닌 라가르드로 내정되는 순간 우리 이탈형을 갖다가 2008년부터 한 10년 동안 해왔던 이탈형을 앞으로도
한 4년, 8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풀고 양적 완화하고 뭐 안 되고 하는 이런 얘기. 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생각. 뭐 그래서 22가 설령 조금 실망을 시키더라도 또 31일 날 FMC가 있으니까 예. 7월 중에는 아직은 던지지 말자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짧게 여쭤볼게요. 국내 시장 움직임은 그럼 어떻게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국내 시장 뭐 같은 말씀입니다. 예. 코스닥 지금 화면에 666이네요. 하우 지겹습니다. 저 코스닥 666. 네. 자주 봐요. 코스피는 2100이고. 예. 네.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글로벌 시장하고 같이 같은 그거 아니냐. 지금 그냥 서로 눈치만 봐가면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던지기는 뭔가 서운한. 네. 문제는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못 가는 경우가 제일 이제 답답 나오는 케이스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시장을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